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박동혁 이제 병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참수리호 357 의무병으로 혼자 선탑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병장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의무병은 배를 안 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 엄마가 배 타면서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예.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 배에 있었었고요. 6월 29일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제2연평해전 24주기의 날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실제 당시 상황을 가지고 영상을 7년도 더 됐네요. 그저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YTN이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열풍에 휩싸였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서북방에선 남북 해군 함정들의 함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사실 영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당시 상황들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저게요, 영화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런 전투가 벌어졌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6명이 사망을 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전쟁이죠. 예. 전면전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국지전의 상황으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불과 24년 전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까요? 근데 과연 북한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박동혁 이제 병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박동혁 병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상병이었었는데 나중에 전사하고 나서 병장으로 이제 한 계급 승진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참수리호 357, 참수리급 357 저 고속정에서 의무병으로 혼자 이제 그 선탑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병장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의무병은 배를 안 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 엄마가 배 타면서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예.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 배에 있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공격을 받는데 본인 바로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몸에 약 100여 개의 파편이 박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 당시에 파편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기어가면서 전우들을 지혈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의무병이니까 의무병이니까 마지막 예, 소임을 다 했던 거죠. 자,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구조가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구조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87일간 사투를 벌리다가 결국은 전사랍니다. 예, 전사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파편을 몸에서 다 이제 뺍니다. 예. 다 뺐는데 그 파편의 무게가 무려 약 3kg 나왔다는 거예요. 총알하고 포탄이 그렇죠. 얼마나 몸에 많이 박혔으면 쇳덩어리 파편이 3kg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간 나왔을 때 몸무게가 약 3점 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이 아주 간 태어난 아이의 무게의 양만큼 자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파편이 몸에 박혔다는 거겠습니까?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 이제 무게의 파편이 나왔던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 우리나라에서요 한진중공업에서 2010년 이제 새로운 유도탄 고속함을 만들었는데 그 고속함 이름 지을 때 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장군도 아니고 부사관도 아닌 예. 일반 수명의 이름을 따서 그 배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박동형 박동혁 함이랑 있습니다. 예, 그 박동혁 함, 예, 그 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박동혁 병장의 전사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울리고 우리 해군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제2연평해전 24주기 예. 오늘이죠. 오늘 이 기억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좀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알하고 포탄 네. 파편 3kg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울의 모습, 총알의 모습 있죠. 그게 바로
최지인 작가가 만든 제목이 3kg이라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금 뼈 아팠던 당시에 제2연평해전의 당시에 정말 처참한 상황들, 구체적인 상황들은 당시 전투에 참여했었던 이 군인들의 군 장병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영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국군들이 북한군을 상대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가고 죽어가는지 여러분이 그대로 여실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총알에 맞아서 파편에 맞아서 손가락이 떨어지니 총을 쏘던 손가락이 떨어져서 다른 손으로 총을 계속 쏘게 되는 그런 상황들부터 해서 정말 참 안타깝고 슬픈 그리고 정말 아픈 상황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제대로 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지만 저게 20년 전이라서 지금은 좋아졌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휴전 상황이었고요. 당시에도 평화롭게 월드컵 기간이었었습니다. 월드컵 우리 보고 대한민국 최고 수장도 그리고 최고 높으신 분들도 월드컵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우리 국군들은 저렇게 죽어가는 누구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요. 근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요? 물어봐도 북한이라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안타깝고 슬퍼요. 동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요. 이런 와중에 교실에 이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 그건 못 보게 했답니다. 그것도 사진 있죠. 저기 있네요. 예. 저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근데 저는 언론 환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영웅을 있는 나라한테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금 대변인과 앵커님 말씀해주신 박동엽 병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3kg에 달하는 그 파편의 무게가 저도 예. 뭐 지금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먹먹한데요. 북한이 뭐 주적이냐?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예. 왜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냐?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안보관이 제대로 형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북한은 동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요. 핵과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그 미사일에 수천억씩 매년 쏟아붓는 북한이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는데도 예.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70만 장병들 박동혁 그분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그 의무적으로 군사의 어떤 그 예. 저 맞아요. 복무 의무가 있기 의무니까요. 때문에 예. 그냥 국가의 의무를 다 하러 갔다가 그렇게 이제 참 유명을 달리한 것인데 맞아요. 예. 일국의 총리가 되겠다는 후보자조차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런 총리를 그냥 인준을 통과시켜서 예. 하게 된다면 아마도 동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예.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향하는 국가관과 정반대의 어떤 그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박동엽 병장의 어떤 그 희생을 기리면서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예. 이제 한석수 이제 총리 후보자 그 예. 얘기인데 주적이 누구냐고 이제 묻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두루뭉술하게 자꾸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네. 하냐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의 우리 주저냐 이렇게 정확하게 딱 타겟을 정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주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예. 시민들인 거고요. 무장도 우리가 안 해서. 북한 정권을 그렇죠. 주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특정할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거마저도 두루뭉술하게 답을 피합니다. 아.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 사람은요, 단순히 친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위선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지금 부동산 이재명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전부 다 막이라고 했지 팔라고 않습니까? 했잖아요. 예. 막이라고 했지 막이. 않습니까? 예, 막이라고 얘기하면서 팔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본인이 장관하고 있을 때 기획을 했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총리로 지명되고 인사 검증 들어가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팔아가지고 이제 세차를 처벌했단 말이에요. 어허. 자, 위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무총리를 안 갔다 그러면 예. 본인이 장관만 하고 일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다 와. 보니까 버티자.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라고 하면서 버티다가 마지못해 처벌을 했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반시장과 반기업적인 이런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권에 부역해서 총리를 하겠다? 이거야말로 위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야, 우리 베리베진님께서 태극기 거꾸로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6.25를 앞두고 중국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동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태극기 못 보게 딱 가려놓고, 이거 왜 가려놨어요? 라고 매일신문에서 취재를 하니까 시험에 태극기 관련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안 되래서 그래 가렸대요. 그래서 아니 모의고사 끝난 지가 3주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가려요? 하니까 관리부실이라고 인정을 했대. 근데 그 전에 학생이 물어봤대요, 선생님한테. 저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 교실에 왜 태극기 가려져 있어요? 라고 항의를 여러 차례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항의를 받은 그 선생님이 별 이유 같지 않은 걸로 문제 삼는 것 같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답니다. 정교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모르죠, 내가. 지금 정교조란 얘기가 그건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에. 그건 모르겠어요.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아마 저 선생이 태극기를 가리지 않고 거꾸로 걸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설마. 왜냐면요, 이 태극 거꾸로 든 게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예? 굉장히 유래가 깊습니다. 언제까지 예?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실제 그 사진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1946년 11월에 예. 북한에서 최초로 인민위원회에서 선거 투표를 한 날이 있어요. 예. 그날 김일성이가 투표하러 왔는데 예. 그때 그 스틸 사진, 흑백 사진인데 예. 그 사진을 보면은 김일성이 서 있고 그 편에 거꾸로 뒤집어진 태극기였어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그런 게 있었어요? 북한이 유일한 한반도의 국가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김일성 그때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들 또는 주체 예.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게 자기들만의 은어, 자기들만의 은밀한 약속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거꾸로 달았다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동영도 거꾸로 달았다 얘기가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김민석도 거꾸로 달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전부 다 물론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스토리가 예. 있다, 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냥 일부에서의 이제 해석을 모의고사 때문에 뭐 가렸다 그러면 예.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냥 원상복구로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태극기 그거 네. 종이 그거 빼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가렸던 종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 또는 그 학교의 분위기가 전 되게 궁금한 게 예.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반에 예. 학급에. 근데 그냥 이런 그냥 사회적인 공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그냥 국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각이 예. 이걸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 건지는 저는 뭐 정교조가 이거 관련됐다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 정교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아주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정교조가 교육 현장의 일선에서 해왔던 것들이 이 사상 교육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이 굉장히 교묘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 이 태극기 자체를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이 충만해지고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이 사상 교육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어떤 그 반헌법 그리고 반국가주의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 있다고 보고 이거의 예. 핵심이 뭐냐면요. 예. 참 제가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좌파주의적 사고관을 학교에서부터 유입을 시키거든요. 예. 이런 모임이 있어요. 정교조 안에. 이런 거를 어떻게 주입시키냐는 어떤 모임을 예. 스터디 모임처럼 정교조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저 동탄에서 일어난 사건도 예. 정교조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저희가 전교조 세대잖아요. 이준희 대변인.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50대 40대가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게요. 이게 전교조 세대하고 굉장히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분석들도 사회학적으로 있기는 해요. 이게 물론 뭐 다른 해석도 있기도 하지만 이 해석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적실성을 얻고 있다라는 점도 이 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의 일맥상통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 알맞는 이제 사자성을 찾아라. 그 답이 이제 배은망덕이었던 거야. 그 기억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정교조 출신으로 의심되는 선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는 이런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참 놀라야 됐었는데 지금도 태극기 같은 저런 걸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키는 이런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예. 방법은 뭐냐? 정권 되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 되찾아 가지고 우리 아까 6.25부터 해가지고 아까 지금 연평해전 예.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안보의 여야가 어디 있고 안보의 좌와 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흥분하면 안 되지. 네. 흥분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올림픽 공원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주말에 또 많이 또 왔다고 하긴 하던데 그 친구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참정권, 나의 투표권도 소중하지만 그 참정권과 투표권이 소중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나가면서 이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태극기를 직접 그렸고 그 그려서 한 장 한 장 나눠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태극기 그냥 길거리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해봐야 얼마나 돼요? 그 몇천 원 되지도 않고 큰 거 해봐야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내가 손으로 쓰고 그리고 그런 태극기를 나눠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있었던 우리 젊은 2030, 10 세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어른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참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그 태극기 보면 그린 걸 제가 직접 현재 저도 들었는데요. 예. 손으로 삐뚤삐뚤하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태극기를 멋지게 무슨 뭐죠? 그 그래피라 그러나? 그거 뭐지? 그 벽에다가 하는 거죠. 예. 뭐 용어가 있는데 예.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고. 문화와 예술이 약해서니까. 그리고 이럴 때 제가 그걸 딱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 지금 생각나요. 벽화 같은 거 뭐 그런 거 되겠잖아요. 뭐 네네. 이래 무슨 그래피인가 그래. 예. 어쨌든 그런 그 태극기도 있는데 안 그러니까 학생들 예. 초등학생이 그린 태극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그게 진짜 의미 있죠. 그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태극기 그리기 참여했었거든요. 예. 그 태극기는 이제 본인 사인도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인도 좀 예.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린 태극기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있는 태극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정치적 어떤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럼요. 시민 운동으로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태극기 건공감리가 이게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맞아요. 헷갈려요. 맞아, 헷갈리지. 이제 헷갈려요, 사실. 그렇죠. 이게 다 세 줄 다 네. 들어가나? 네, 이게 점선이 어디인가? 네. 건공감리가 이게 사실 정확히 저희 막 시험도 보고 어릴 때 시험 그랬어요, 봤어요. 맞아요. 어렸을 초등학교 때는. 때. 그걸 손으로 그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문화와 예술이 약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피티라고 우리 그래피티 네. 맞잖아. 그래피티. 그래,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네. 말이니? 역시 네. 캘리그래피. 예. 내가 피자가 생각이 안 났어. 꼬마밤님. 그래? 역시 우리
캘리그래피 네. 캘리그래피 또 캘리그래피 맞아. 이 역시 또 아, 억티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준이 있어 수준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나요? 이게 고품격 또 시청자분들을 또 저희가 대하려면 제가 고품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화가 많이 나서 그런 모양이에요.